왜 안 씻어서 했겠냐고. 아무 말 없이 방 한편에 누워있는 대한 스님. 여기요? 여기도 좀 괜찮으신데 여기가 지금 언제부터 이러신 건데요? 몰라 이 스님이 만지니까 아프네? 그래서 저도 만지는 며칠째 강행군을 하더니 탈이라도 나신 걸까? 스님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아니 그게 아니라 혹여 직원들이 눈치라도 챌까 싶어 금방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대한 스님. 지담 스님도 걱정이 되는 눈치다. 지금 숙명 좀 드릴까요? 성능요? 예, 아유 고맙습니다. 저기 가면 아침 식사도 제대로 못한 스님을 위해 숭늉 한 그릇을 건넨다. 숭늉 맛있다. 대한 스님이 시범을 보일 요리는 두부 소박이 튀김. 세 가지 색깔. 일명 절집 샌드위치라고도 불리는 이 요리는 두부와 으깬감자, 표고와 당근으로 소를 만들어 두부 사이에 넣은 뒤 반죽을 묻혀 튀겨내면 된다. 위에 튀김 소재 가서 좀 튀겨와. 이렇게 들고 가. 이렇게. 그다음에 접시를 들고 5층 주방으로 올라간 지담 스님. 내려가기 전에. 튀김옷은 치자와 녹차, 백년초 가루로 색깔을 냈다. 옷이 잘 입혀져야 되겠다. 그쵸? 그런데 튀김옷이 골고루 입혀지지 않은 것 같다. 이거 일비 씨 마음에 안 들게 생겼죠? 아니요, 스님 너무 잘 괜찮은데? 된다? 스님 너무 아름다워요. 왜 이러세요? 일단은 괜찮다의 한 표. 얘가 그냥 흘러내려갖고 옷이. 대한 스님은 어떤 평가를 내릴까? 옷이 입히다 말았네. 전부를 묻히고 해야 되는데 전부 안 묻히고 밀가루 반죽만 묻혔지 바로 튀긴 거지. 잘했대요. 마음에 안 들어요, 전 그래도. 그래도 전 마음에 안 들어요. 뭔가 빠진 것 같다 했더니 전분 가루였다. 맞아요. 이거 노랑이랑 친해졌어요. 근데 다시 튀겨왔는데 아니 안 샀습니다. 이게 어때요? 이게 더 낫지 않아요? 예. 잘했어요? 아니면 똑같아요? 아 스님, 아유 너무 훌륭하게 잘 튀겨오셨네요, 스님. 밀가루를 좀 입혔거든요. 아, 이거 써주세요 꼭. 예, 딴 거 빼고 예. 좀 더 익혀야 돼. 아니야. 그거요 담을 건데. 얘 보여도 예쁘네요. 안녕하세요. 네. 오셨어요. 여기다 이름표 써놓을까봐요. 제가 했다. 지담 작품 이렇게. 대한 스님의 야심작. 사찰 음식 도시락이 총 주방장인 정 실장님의 손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번에 선보일 도시락은 그간 사찰 음식을 해온 대한 스님 요리의 총 결정체.
사람들 오면 언제 밥 먹을 때 하라 그럴까요? 그냥 하라 그럴까요? 먹고 나서, 아니 일단 나눠줘야 돼. 나눠줘. 불편하고. 외국 손님들의 솔직한 평가를 위해 영문으로 된 설문지도 준비했다. 네, 굿모닝. 아니 굿 이브닝. 굿 애프터눈이야. 땡큐 포 커밍. 그렇지. 미셸이 되게 부처님 미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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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좋아해요. 제 아이언 그림으로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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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안 뭐. 무슨 연어로서 예. 바로공양을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시작을 했지만 막상 많은 분들이 오시고 싶어 해서 코스로 변하고 가격대가 늘 오시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으로 진행을 해서 제가 늘 마음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대중화를 하고 매일매일 밥을 편하게 드실 수 있는 식당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또 많은 분들이 또 동조를 해주셔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사찰 음식 전문점 2호인 콩의 임시 오픈 행사가 시작됐다. 보기만 해도 눈이 즐거운 음식에 마음을 뺏긴 사람들. Yes. Oh, it's beautiful. What is this? 라이스 페이퍼. 라이스 페이퍼. 라이스 케이크. Rice cake. 라이스 케이크. homemade. I 언니. got a picture of that. I made it. But you made the. I made it. You made the food. Oh. 식당 한편에는 도시락 메뉴가, 또 다른 한편에는 단품 요리로 먹기 좋은 사찰 음식들이 자리를 잡았다. Never before. Never. No. Never had temple food. So. 이 모든 음식을 총괄한 대한 스님도 부지런히 설명을 곁들인다. 올드김치 전병, 콩 불고기, 네, 빈, 콩 불고기, 네, 빈 불고기, 템플 불고기, 템플 불고기. 템플 불고기. This is temple bulgogi. It's bean. You know, the bulgogi is the fried beef. 콩으로 불고기를 만들었다는 스님의 얘기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다. It's like a tofu. How is it? It's good. Very, very good. It's all very tasty, very natural. And we could order lunch for our picnic. 문화도 입맛도 다른 외국인들. 그들에게 사찰 음식은 과연 어떤 맛일까? I'm enjoying it. Yeah. Food is a cultural thing. It belongs to a culture. This belongs to the culture of Buddhism. It's delicious. I love all the different flavors. It tastes healthy. It's delicious. So maybe I tried some and I don't know. 식사를 마친 사람들은 스님이 미리 준비해 놓은 설문지에 정성스럽게 의견을 적는다. 다음에 또 만나요. 땡큐 커밍.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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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맛있어. 많이 마시자. 진짜 맛있었어요? 많이야. 많이? 아니야. 진짜? 진짜. 진짜요. 진짜.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메뉴. 김치. 김치. 묵은지 올드 김치. 네. 이거요. 생각이 났어. 이게 뭐야? 보여야 말이지. 머시룸. 버섯강정. 핫소스. 버섯강정. 코리안 네임. 버섯강정. 버섯강정. 강정. 당장. 그게 제일 맛있다고. 잘 가. 잘 조심. 잘 조심.
아유 오늘 했었다 다들. 한 마음으로 준비한 행사도 무사히 끝이 났다. 애국인도야. 외국인 이거 진짜 많이 굉장히 귀한 선물이야.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한 장도 확실히 안 되게 우리가 점검을 해서 잘못된 거는 좀 살펴서 봐야 돼. 근데 이중으로 되고 이런 거. 다양하지도 않은 맛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우리 된장이 들어간 쌈장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고추장 소스도 맵지만 그 약간의 달콤함과 그리고 색깔이 굉장히 좋아요. 붉은 색깔. 그리고 정말 맛있대요. 어깨가 무겁다는 것보다 저희가 이렇게 함으로써 알려지면 더 많은 분들이 하시게 되면 제 어깨의 짐을 덜어주겠죠. 그렇게 생각하죠. 네. 다음 날 아침 서울의 팔정사를 찾은 대한 스님. 진우 스님과 함께 포행에 나섰다. 산보시 더 예쁜 거. 전 겹벚꽃이네. 저거 붉은색. 저거는 스님 겹벚꽃을- 원래 우리가 몽우리 이렇게 차로도 쓰거든요. 아 그래서 바쁜 서울 생활에서 시간이 허락할 때면 가끔씩 들러 정신을 쉬어가는 곳. 얘 제비꽃 아닌가? 제비꽃이 근데 얘 색깔이 좀 틀리다. 보라색은 드물죠 이것도. 오픈식 준비를 분주했던 어제와는 또 다른 세계가 스님 앞에 펼쳐진다. 저 자신에게 주는 충만한 시간.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제가 더 내려놓을 수 있게끔 생각해서 더 많은 것을 채우는 게 아니라 그냥 비우고 간다고 봐야죠. 바쁜 가운데 건강 좀 챙기면서 그런 이제 좋은 활동을 좀 많이 했으면 하는 저의 이제 바람이에요. 대한스님에 대한 기대. 네. 오랜만에 누려보는 고요다. 은은한 향기가 공간을 가득 채우면 한 송이 매화가 또다시 꽃을 피운다. 서울이 굉장히 각박하고 뭔가 삭막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그것은 결국은 혼자서 자기만의 삶에 막 분주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더 그렇잖아요. 아유 그래도 내가 서울에서 찾아뵐 말하자면 저보다 훨씬 어른이시지만 저처럼 그래도 차 한잔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스님.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상의 수고로움을 잠시나마 내려놓는 순간이다. 주말 아침 조용한 금수함에 손님들이 찾아들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서울시까지 오신다고 했었는데. 대한 스님에게 사찰 음식을 배우는 수강생들이다. 작년에 와가지고 너무 반해가지고 여기 오면 너무 편안하고 막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열일 젖히고 온 거지. 나무를 언제 캐봐, 그죠? 지금 이렇게 캐면서. 빨리 오세요. 오늘만큼은 답답한 강의실이 아니라 사방으로 탁 트인 자연 속이다. 이쪽 양지 쪽으로 다 머리 밭이네. 저쪽으로. 5월이 되면 먹기 좋게 올라오는 산머 위. 쌉싸름한 맛이 일품이다. 머리도 겠다. 재밌잖아요. 얼마나 예뻐요. 이게 머리 꽃이에요. 얘가 이제
홀씨를 번식을 해서 또 날아가서 이렇게 자라죠. 마트에서만 보던 머위를 직접 해보니 느낌도 새롭다. 집 생각 하나도 안 나죠, 보살님들. 오늘은 나물에 빠져보세요. 오늘만큼은 남편 걱정, 자식 걱정 훌훌 털어버리고 순박한 산골 아가씨가 된다. 근데 짧은 시간에 많이 키셨네. 네, 이렇게 많이 켰어요. 딱 때 맞춰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애를 썼는데. 고사리 같어요. 고사리요? 네. 고사리 같은데? 아니라니까. 고사리 자체가 이렇게 딱딱하지가 않고요. 얘는 그냥 고사리 사춘도 아니야. 고비도 아니고. 그냥 수생식물처럼 물가에 나는 그런 나물이에요. 색깔 너무 진하고 예쁘죠? 진짜 꽃이 너무 예쁘다. 한 나무에서 5송이 내지 10송이만 따세요. 우두도 다 따내지 마시고. 초토화 시키면 안 되지. 다른 사람도 봐야지, 꽃을. 아니 다 땄어 한 송이에. 미안해서. 미안하다고 따는 건 이기적이지. 미안하다 소리를 하지 말든지 따지 말든지. 한 나무에서 많이 따지 말라고. 자, 성냥 얻었습니다. 그냥 주세요. 불태겠습니다. 불어봐, 이거 봐, 여기 지금. 아, 그 언제 올라와? 성냥 좀 보세요. 아니 불씨가 있어요. 붙었다. 빠르잖아. 아니야 근데 여기 이렇게 해요. 불 처음 째는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 혹시 그 시골에서 안 사셨었나요? 서울에 살았어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와서 이렇게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체험하니까 향도 너무 좋아. 이 냄새가 너무 좋은데 지금. 이게 막 다 어디 갔대? 제일 먼저 해볼 요리는 머위 장아찌. 표고버섯과 다시마를 우린 물에 집간장과 조청을 넣어 양념장을 만든다. 맛있다. 조청 넣었죠? 조청 넣은 거지. 너무 맛있어. 근데 조청 넣었는데 이거는 장아찌가 해도요 짜지 않고 맛있겠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짜서. 염도를 낮춰주고 이렇게 밥 반찬으로 먹을 수 있게끔 해야지. 짜게 놔두고 골동품처럼 두고 먹으면 그건 반찬이 아니지. 결국은 버리게 돼요. 살짝 데친 머위는 물기를 꼭 짜서 넣고 3개월 정도 묵히면 된다. 오늘 같은 날씨면 이틀 있다가 다시 끓여서 붓고 또 이틀 있다가 다시 한번 끓여 붓고 또 이틀 있다가 다시 한번 끓여 붓고 이틀 상간 3번이죠. 여기 떠오르지만 않게끔 이 정도만 해서 놓으면 이게 작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얘가 더 부풀어 올라요. 그러니까 그렇지. 잠시 후 금수암 앞마당에선 잔치 아닌 잔치가 벌어졌다. 물이 좀 더 들어가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좀 쫄깃쫄깃하고 질퍽하지는 않아도 식감이 그래야 되지. 이렇게 너무 되직하면 혹시 이 정도에서 이거 너무 작아요. 내가 막 다 해야 되네. 이게 뭐야? 모양도 적고 크고 진짜 개떡같이 만들어놨네. 그지? 아 이게 솜씨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 개떡이라 쉬울 것 같았는데 또 그렇지가 않네요. 불을 이래갖고 언제 쑥떡을 먹는데? 아니 지금 끓여서 그래. 이제까지 잘 탔는데. 이래가지고 언제 쑥떡을 먹어? 제가 가는 사이에 꺼져버렸어요. 통째로 넣는 거 이리 주세요. 이거 좀 자자는 거 같고지. 물도 잘 떼시네. 저요? 앞으로 좀 잡아내서 빼야 되지. 안으로만 무조건 밀어넣으면 안 돼요. 밀어넣고 싶어가지고. 안 붙이고 있어? 아이고 못 살아.
다 태우고 있네. 불 줄여. 지금 한 번 뒤집었죠? 이것만. 어떻게 이건 안 되지? 자, 이렇게 하셨어요. 순식간에 이거 다 익은 상태. 딱. 조금 더 있다가 묻혀야 돼. 진달래 화전의 하이라이트는 가장자리가 익기 시작할 때 꽃잎을 얹고 바로 뒤집어주는 것. 그래야 붉은색이 변하질 않는다. 이거 먹어도 되나? 하나 드세요. 맛있다. 정말 맛있다. 이거 한번 이거 해야 돼. 산사에서 누리는 망중한. 그야말로 꿀맛 같은 시간이다. 아니 진짜 꿀떡이에요. 일요일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난 스님이 대나무채로 온몸의 세포를 깨운다. 몸을 대나무로 이렇게 일단은 깨워놓고 달래줘야 되거든. 달래줘야 되지. 맨날 부려먹기만 하고 필요하게 물질만 싸놓고 안 달래주면 양은 싹나잖아. 아침 예불을 마치자마자 두루마기까지 챙겨 들고 나온다. 산청이 오면 좀처럼 외출을 삼가는데 어쩐 일일까? 옛날에는 스님들 다 장남 입고 다니셨대요. 저 은사 스님은 그 무거운 장남 입고 다녔는데 지금은 얼마나 옷이 가볍고 좋냐고. 많이 간편화됐죠. 뭐. 가원에 공부할 때 동양 살장스님 도가 없으면 유이라도 갖춰라. 항상 점잖고 품위 있게 행동하라. 그리고 옷도 뭐 좋은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니라 항상 깨끗하게 정갈하게 이렇게 입어야 되는 거죠. 흑떡하고 저 그거 모듬실에 두 개 하나만 줘. 고추장 저기 딴지야. 됐어요. 이것만 갖다 주면 이분들 좀 드시게 좀. 이걸 형님 떠가고 나물하고 좀 싸다 줘. 이것저것 가방을 꾸리더니 길을 나선다. 평소와는 달리 오늘 운전은 처사님이 맡는다. 안녕하세요. 예. 스님이 도착한 곳은 사천공항. 바다 건너 제주도에 도착한 대한스님. 대체 무슨 일일까? 스님을 반기는 중년의 한 남자. 일찍 나왔어. 좀 일찍 나왔죠. 바로 대한스님의 큰오빠다. 그 모자반 마른 게 내가 말려봐도 쉽지가 않아요. 그냥 생물은 이미 물에 들어갔다 말린 거하고 바닷물에서 바로 건져서 말리는 거하고 다르거든. 바닷물에서 바로 건져서 말려야 이게 하얗게 분이 나. 모자반이 있는데 나는 철이 잠깐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그 잠깐 날 때
제가 몇 년 전에만 와도 제주도 오면 그걸 막 이렇게 마대푸드로 하나씩 사갔어요. 스님이 제주도까지 내려온 건 모자반 때문. 일단 오빠네부터 들렀다. 하나님 안녕하쇼. 맙소사. 잘 계셨어? 예. 건강하게. 예. 아이고. 그 두릅하고 급하게 싸우니라고 봉지가 이렇다. 이거 가죽하고 어머. 맛보라고 맛있는 엄나무 거네. 쓰라고. 그러니까. 이거 제주도 거는 이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치? 이 두릅 좋은 거 봐봐. 모둠실이 아이고 참네. 오늘 저기 하느라. 이거 나오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가죽? 예. 가죽 그냥 겉절이로 먹어도 되고요. 오가피는 삶아서 나물처럼 된장 좀 넣고 무쳐 먹으면 돼. 고추장 좀 넣고 그렇게 해서 무쳐 먹으면 되고 가죽은 겉절이 해 먹어도 돼요. 부드러워. 네, 잘 먹겠어요. 아이고. 이거 봐. 이것도 파마늘도 안 넣고 스님 거랑 이렇게 하니까 그냥 김치에 먹으면 돼. 맙소사. 오늘 꼭 편한데. 스님이 내려온다는 소식에 식사 준비로 바쁜 올케. 기가 또 스님 오신다고만 오시면 좀 많이 하시는가 보네. 그래가지고. 아, 그냥 뭐, 그래도 찍어 잡술 게 있어야지. 야채만 잡수시는 양반이라. 우리 먹는 거하고는. 신경이 쓰이지 않으세요? 예? 스님 오시면은? 아니,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요. 편지 좀 주시래. 아, 이거 가져가면 되나? 오히려 스님이 더 잘해주는데요, 뭐. 그냥 내가 솜씨가 덕에서 그렇지. 그 집 아리랑 상해. 올봄 마지막이라는 더덕도 구워낸다. 옛날에는 이런 거 전혀 뭐 직장 생활 하실 때는 뭐 부엌 근처에도 안 오시던 분들이 은퇴하고 나니까 마눌님들 애쓰는 거 알고 이제 다 거들어주고 시장도 봐주고 남자의 변신이야. 완전 부산 찐처럼 했구나. 아이고 훌륭. 감자 하나만 먹으면 배불러겠다. 잘 먹겠습니다. 남매간에 모여 앉아 오순도순 식사를 해본 것도 참 오랜만이다. 진짜 더덕향이 좋다. 몇 달 전 큰 수술을 받은 오빠이기에 오늘 이 시간이 더 각별하게 느껴진다. 오라버니가 해주는 구워주는 더덕을 먹기는 평생 처음이다. 그죠? 아직도 아무도 먹어보도록 없지. 나 어려서 오빠 무릎에 앉히고 밥 떠먹이던 생각으로 그 기억은 내가 가지고 있거든. 오빠 고등학교 때. 나 오늘 우리도 재지내면서 호박전 해서 먹었지. 특별하게 챙겨주셨나 봐요. 제일 좋아하는 오빠지. 형제가 많다 보면 끼리끼리 좀 친하잖아요. 저는 오빠를 내가 많이 잘 따르고 그랬지. 그래도 제일 소통을 많이 하는.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자마자 오빠와 함께 시장부터 들렀다. 모자반. 모자반? 가만 여기 있어요. 모자반이죠. 새로운 메뉴로 만들어 볼까 해서 찾아 나선 길. 멀마. 네. 얼마? 네, 이게 몸이야. 요새 지금 보니까 요새 지금 말리는 거네. 들 말른 거 보니까. 남해와 제주에서만 조금씩 난다는 모자반. 짧은 한철 나기 때문에 구하기도 어렵다. 향이 좋죠? 이 자체로 향이 좋아요. 내가 그러니까 키로에 얼마 이래요? 키로 25,000원이요. 키로에? 예. 알아보세요. 가져가요. 그게 전부예요? 많이 있습니다. 아저씨 연락처 하나 주시면 예.
제가 서울에서 전화 한번 붙여주세요 하면 택배로 보내주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되죠? 다행히 원하던 재료를 구했으니 제주도까지 내려온 고생이 헛되진 않은 것 같다. 헤어짐이 못내 아쉬운 오빠와 스님이 우도 나들이에 나섰다. 제주도에 8년을 살면서도 우도는 처음인 오빠. 덕분이야. 인연이 되면 오는 거지. 뭐든지 마음을 해서 가야 되겠다고 하니까 오지. 마음이 안 나면 뭐 올 수 있어요. 4월 말의 우도는 온통 유채꽃 밭이다. 두 분이서 얼마 만에 이렇게 오붓하게 조용하게 시간 보내세요? 사실 둘이서 오빠 처사님하고 저하고 어디를 이렇게 둘이서 간 적은 거의 없죠. 거의 없죠. 네, 거의 성인이 없고. 돼가지고는 그런 그쵸. 딱 이렇게 끄는 상태에서 이렇게 눕혀갖고 뭉쳐 있을 때가 맛있어요. 그러네. 확 핀 거보다 이렇게 이제 꽃 피기 전에 몽우리 그 상태 이렇게 따서 그대로 드시면 그래요? 그냥 먹으면 돼요. 달잖아요. 매운맛, 단맛, 그죠? 나 처음 먹어보는데 맛있네. 한 배에서 나고 자랐지만 이젠 전혀 다른 삶을 사는 두 사람. 당시에 또 공무원으로 생활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처음에는 말리기도 하고 또 이제 찾아가서 이제 회유도 하고 해봤지만 본인이 너무 그 표정 같은 걸 보니까 너무 편해요. 그래서 본인이 또 원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더 이상 우리가 인생을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기 갈 길인갑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며칠 뒤 주문했던 모자반이 도착하고 스님의 요리 특강도 다시 이어진다. 몸이 그전에는 참 흔했는데 이렇게 건체로 있는 것은 드물어요. 이게 해조류인데 바닷가에 사는데 그 톳이나 미역이나 다시마나 다 같아. 근데 이것은 물이 깨끗하지 않으면 일급수에서만 사는 거예요. 소금만 털어낸다고 생각하면 돼. 이거는 그 너무 잘게 썰어버리면 다져지면은 무치면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흐르는 물에 살짝 헹군 모자반은 파래 무침처럼 무생채와 함께 무쳐내면 좋다. 바다향이 진할 뿐더러 톡톡 터지는 알갱이가 별미 중의 별미. 다음으로 선보일 요리는 속풀이로 더없이 좋다는 콩나물 모자반국. 주의할 점은 모자반을 같이 넣고 끓이는 게 아니라 건져내서 무친다는 것. 이 자체로 콩나물 모자비국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국물은 나중에 부어줘야 모자반이 풀어지지 않으면서 향기도 은은하게 퍼진다. 다음은 모자반 죽. 오래 끓이면 안 되고요. 정말 푸르르. 모자반이 간기가 있기 때문에 간을 안 했습니다. 아셨죠? 네. 여기다 간을 하면 좀
모자반 죽 역시 최대한 짧게 모자반을 끓여주는 게 관건이다. 서울에선 좀처럼 맛보기 힘든 모자반 요리들. 그 맛이 궁금한데 오돌오돌 씹히는 게 식감이 참 되게 좋더라고요. 죽에서 보통 느낄 수 없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제가 10년 넘게 이 죽들 많이 먹어봤는데 오늘 먹어본 죽은 진짜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향긋하고 맛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모자반 죽은 반드시 현미에 이렇게 끓이면 굉장히 건강한 죽으로 좋을 것 같다. 주말 아침. 금방 캐왔지? 금방 이렇게 쑥을 많이 뜯어오셨네요. 6개만 한 접시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단호박을 밑에다 깔고 감자를 갈고 감자를 갈아서 오늘 배울 요리는 찜 3가지. 첫 번째는 단호박 두릅찜이다. 이쪽에 냉장고에 해놓은 거 있어. 우리가 밤은 부재료를 많이 쓰거든 음식에서. 그러면 이 자체로 선생님 생각에 이것을 이제 같은 페이스로 넓게 갈지 다질지 그건 이제 이 요리를 보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생각에는 굉장히 고운 채가 다지지 않고 고운 채를 뿌려놓으면 굉장히 노는 것처럼 예쁠 것 같아. 그치? 재료의 느낌과 색. 최대한 재료가 가진 고유의 맛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리를 한다. 그렇지. 이게 이제 움직거리면 안 돼. 이대로 짜지면 자, 이제 찜솥에 물이 끓으니까 넣을게요. 글쎄, 감자에 다음은 이맘때 먹기 좋은 쑥 경단. 그렇게 치대서 이게 서로 잘 엉겨서 전분에다 굴려가지고 찌면 되지. 으깬 두부와 감자에 쑥을 다져 버무린 뒤 모양을 만든다. 완성된 경단엔 전분가루를 묻혀서 쪄내면 봄향기 가득한 쑥경단 완성. 우와, 이렇게 색깔이 살아있으면 잘 익었지. 이보다 더 익혀버리면 이제 퍼지고 색깔도 더 선명해지지가 않지. 쑥 경단까지 찜솥에 앉혀놓고는 뭔가 보여주겠다고 나선 지담 스님. 얘를 잘해야 돼요. 밑에까지 나가면 망쳐요. 가진 채소를 이용해 애호박찜을 만들어 볼 생각이다. 어깨너머로 배우다 직접 해보긴 처음. 이렇게 찢어져요. 힘 조절을 못하면. 그러나 끝까지 하는 자세.
기왕이면 스승님께 칭찬을 받고 싶은데 과연 첫 도전작이 잘 될런지. 기대 속에 뚜껑을 닫는다. 와, 아주 행복한 밥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걸 제일 먼저 했잖아, 우리가. 네, 이거 기대돼요. 아, 단호박. 네. 냉정한 평가 시간. 둘이 평이 좋은데요. 곱지 않아 먹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게 이렇게 같이 들어가야 맛있는 거야. 그렇게 할 줄. 근데 애호박은 네. 너무 쪘어. 좀 너무 덜 쪘으면 쪘어요? 색깔 이쁠 텐데. 잘했어요. 맛있다. 잘했어. 잘한 거예요. 쑥이 좀 씁쓸해요. 좋아. 이 쑥이 씁쓸하고 두부는 좀 밋밋하거든. 네. 고구마를 먹어주니까 약간 단맛을 고구마가 받쳐주잖아. 그러니까 인위적인 단맛을 넣지 않아도 좋지. 무엇보다 음식에 대한 원칙을 배워나가길 바라는 대한스님. 한번 보는 것이 들은 것보다 훨씬 더 잘 알 수 있고 뭐 백문이 불여일견 이러잖아.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고. 며칠 뒤 곤달비 농장이요? 그러면? 농장이라는 개념보다는 조그만 동네에서 몇 가구 그걸 기르고 있는데 유기농 곤달비를 찾아 나선 길. 스님이 도착한 곳은 경기도 양평. 아, 안녕하세요. 잘 계셨습니까? 아니, 곤달비 농사를 그래 시작하셨다 그래서 서울에서 가까우니까 네, 저희가 좀 쓰기 좋아서 오늘 한번 들려봤어요. 산에 나물 뜯으러 다니셔요? 이제 다녀야지. 할매 이거 아유, 돼 있어. 아니, 난 이거 선물 받으면 어떡하라고요. 선물 아닙니다. 참. 이따 나물 맛 깊은 산에서 주로 자라는 곤달비를 서울 근교에서 재배하는 농가가 있다는 소식에 한달음에 달려온 길이다. 딸게 있어요? 딸게. 요 정도보다 조금 더 커야 쌈밥에 재료로 이거요? 쓰이거든. 그렇지요, 그런 거요. 네, 큰 것만 따야 돼. 곤달비는 곰치에 비해 쓴맛이 적고 부드러워 쌈밥을 하기에 더없이 좋다. 아이고, 우리는 산에다가 저 300평 심었다가 하나도 못 뜯어 먹었어요, 할머니. 이거를요? 네, 다 죽었어요. 예, 이거 거름도 마음대로 못 줘요. 약도 못 주고. 되게 예민한가 봐요? 이거요? 응. 예. 병이 나도 이게 큰 문제거리예요. 병도 또 잘 나요. 곤달비만 보고 돌아가려는 대한스님을 할머니가 붙잡으셨다. 자식들이 다 해서 받쳐서 먹어야 되는데 노인네들이 아이고 나까지 밥을 준다고 내가 너무 죄송하네. 우리가 어디 가서 돈 주고 사 먹는 밥은 수월치만 이런 시골에 와서 할머니가 해주는 밥은 이분의 그 노쇠함까지 같이 먹어야 되니까 너무 송구스럽지. 해주는 밥 얻어먹기가. 밥이 그러자는 타서. 괜찮아요? 스님을 위한 할머니표 무공의 시골 밥상. 잘 먹겠습니다. 밖에 나와서 좀처럼 식사를 하지 않던 대한스님도 오늘만큼은 예외를 둔다.
잡숴보세요. 무거워서 저 그렇지. 우린 짠심 짜게 안 해요. 너무 맛있다. 그러니까 김치 명인에 뽑혀도 되겠어. 김치 잘 담그셔서. 김치 너무 맛있다. 식사를 마친 뒤 아이고야 야무치게 내놨네. 이 고비를. 이거는 또 억신 거는 또 못 먹거든. 깊은 산 아니면 만나기가 어려워요 고비는. 아이고. 할머니의 수고로움이 담긴 고비나물까지 넉넉히 샀다. 농장에 들렀다 얻게 된 산나물을 한아름 들고 식당에 도착한 진홍 스님. 본 적 있어? 치하고 비슷하게 생겼네요. 참 비슷하게 생겨. 누린내 나물. 이거 지리산 가면 많아. 막 낫으로 비거든. 네. 근데 이걸 쌈채로 그냥 먹기도 하거든. 그래서 혼잎 알지? 네. 혼잎은 이거 보통 나물 무쳐 먹는데 이 자체를 전으로 구워도 괜찮아. 요리하는 사람은 재료에 대해서 양념 들어가기 전에 원 상태 어떤 건지 날 걸로 먹을 수 있으면 먹어봐야 돼. 알겠어? 오가장도 먹어봐. 오가장 누구보다도 이거 원래 쌈채로도 먹어. 생으로 날로 쌈채로도 먹거든. 그래서 겉절이가 가능한 거야. 손으로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거 새콤달콤하게 했지. 네, 새콤달콤하게 해서 겉절이는 조금 봄에는 신맛이 좀 들어간 게 좋아. 그래서 참기름보다는 식초를 이용해서 겉절이를 하면 좋고, 그다음에 피를 맑게 하고 독소를 배출해준다는 미나리 싹은 쌈채소나 겉절이용으로 그만이다. 다음은 혼잎전. 혼잎 자체는 그렇게 봄나물 치고 향이 찌지도 않고, 근데 이건 생식은 별로 맛이 없어. 어쨌든 익혀 먹어야 돼. 선생님들은? 봄철 3번만 뜯어 먹으면 부지런한 며느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나는 시기가 짧은 화살나무에 세순 혼잎. 자연이 선사하는 제철 재료. 그 각별한 맛을 전하기 위해 스님의 하루는 오늘도 쉴 틈이 없다. 그 사람이 말하자면 먹는 음식에 따라서 성품도 바뀐다는 거죠. 성품도 바뀌고 성질도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사찰 음식은 선한 음식이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선한 음식. 선한 그 뿌리를, 씨앗을 뿌리는 그런 음식이다. 자연의 일부인 우리의 마음밭에 선한 씨를 뿌리기 위해 오늘도 요리를 하는 대한스님. 넘치는 먹을거리가 오히려 독이 되는 시대. 자연을 닮은 스님의 밥상은 그래서 더 빛이 나는 건 아닐까?